관객과의 대화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먼저 황금 일요일에 이 미세먼지를 뚫고 공연장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극본과 연출을 맡아주신 박지혜 연출가님, 네, 다음으로 소리를 공동 작창하고 배우로 열연해 주신 장서윤 배우님, 네, 마지막으로 양손 프로젝트의 양종욱 배우님입니다. 네, 오늘 보신 시는 기존 창극과는 문법이나 형식이 많이 다른 작품인데요. 옆에서 조연출로 창작 과정 전반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흥미로운 지점이 참 많았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작품에 관련해서 궁금한 지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작품에 대한 감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관객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객석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질문이 만약에 세우지 않으시면은 그냥 공연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감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어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질문보다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하고, 굉장히 좀 열려 있는 공연이다 보니까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를 다른 관객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제가 연출님께 네, 여러분들 네,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양손 프로젝트의 작품에 그리고 박지혜 연출님의 큰 팬인데요. 지금도 이고 네. 근데 그간 양손이 보여줬던 이 작품들은 주로 이제 소설의 연극화의 작품이 많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창극으로서 왜 이 시라는 문학 장르를 선택하셨는지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그동안에 제가 했던 작업들이, 저희 팀하고 했던 작업들이 굉장히 서사 중심적이고, 그 서사를 어떻게 가장 인상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 서사의 갈등을 중심으로 그것들 굉장히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창작 판소리 작업을 하고 또 창극을 많이는 못 봤지만 몇 번 보면서 굉장히 연극과 비슷하게 서사 중심의 작품들을 많이 공연한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신창극 시리즈를 제안받았을 때 신창극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창극 시리즈, 창극은 뭐고 신창극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저한테 어떤 새로운 열린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텍스트로 작업을 해봤을 때 재미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전통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음악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었고, 공연을 2번, 3번 만들면서도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리꾼을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창을 하고 소리를 하는 소리꾼의 정말 큰 매력은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어떤 인물로서 있는 존재를 넘어서서 그 소리를 하는 그냥 몸 그 자체, 그리고 그 소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소리를 그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한 그 역사로 그 소리를 어떻게 불러내는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그 자체를 무대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서사에서 인물로서 표현하는 그 어떤 서사의 도구, 일종의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그 소리꾼 자체의 어떤 그런 개성과 매력을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시라는 거는 한 편 자체가 완결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시 하나가 완결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소리꾼이 만나고 해석하고 느끼고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를 해보자. 근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이제 소설이나 희곡 말고 다른 게 없을까 했을 때 시를 해봐 이렇게 던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 그럼 해볼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신창극 시리즈니까 관객분들이 그래도 신창극이니까 하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해서 네, 이렇게 시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관객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혹 있으실까요? 네. 네. 저희 객석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에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일단 어떻게 관객들이 이 공연을 봤을까라고 궁금하셔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상실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용되었던 시들이 전부 다 상실과 관련된 동사들이 특히 뭐 사라졌다, 찾을 것이다, 뭐 떠났다라는 동사들을 봤을 때 상실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공간이 현실일까 꿈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무대 배경이 일단 파티가 끝난 후에 장소잖아요. 보통은 파티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술에 조금 취하고해서 보통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 잠을 자면서 일어났던 어떤 꿈속의 이야기 아니면 그것들이 꿈과 현실이 혼합된 공간,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난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얘기들이 상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핀 조명이라 그러나 객체를 비춰서 하얀 뒤에 벽면에다가 그림자를 띄웠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감상평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그 사라졌다, 그 상실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제가 시를 다 고르고 아직 이런 무대가 아예 나오기도 전에 시만 고른 상태로 이제 저희 그 미술 감독 여진동 감독에게 시를 쫙 보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너희가 시를 보니까. 그래서 이 무대가 사실 나온 거거든요. 파티장 무대가. 그 뒤에 그 벽에 그림자 비치는 거는 좀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실체가 아닌 투사돼서 어른어른거리는 그런 희미한 이미지? 그것들이 이제 또 보면은 어른어른하면서 되게 여러 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많은 것들의 그림자를 비추는 조명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빛에 반사된 그림자 흔적들, 그러니까 어둠이긴 하지만 빛에 반사된 흔적들의 이미지 그리고 그의 뿌연 이미지 그런 것들을 이 공간에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꺼졌네요.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네. 저희 바로 뒤로 마이크를 한 번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서사는 없지만 나름의 그게 흐름이 있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자꾸 작업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저기 풍선 하나 딱 떠 있는데 약간 집중이 되게 조명이 자주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풍선이 또 어떤 의미로 연출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순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고요. 이 순서 장면 하나씩 만들면서 이 순서를 계속 바꿨고 공연 직전까지도 바꿨어요. 들어와서도 무대에 들어와서도 바꿨는데 이게 물론 하나의 서사는 아니지만은 그 리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사가 아닌 걸 고르다 보니까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하게 계속 그 리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오히려 좀 붙지 않고 내면으로 들어갔으면 바깥으로 팍 나온다거나 이런 대비되는
지점들이랑 또 어떤 부분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지점들을 전체의 리듬과 뉘앙스와 에너지 연결로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딱 정해진 룰이 있다기보다는 처음에 시작되고 피어 올랐다가 잠시 그것이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잉여의 상태처럼 있다가 다시 이게 힘을 내서 피어났다가 확 사라졌다가 다시 피어오르는, 그러니까 이 업다운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저 풍선은 풍선도 드리는지 마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여 감독님의 사실 아이디어에서 저 풍선 하나가 이렇게 조명이 된 것인데요. 사실 풍선이 파티장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저희가 실수로 되게 많이 터뜨렸는데 풍선이 오면 굉장히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어떤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터지거나 사라질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굉장히 일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풍선이. 그리고 이제 파티장에 토끼가 막 풍선을 막 받고 들어올 때도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들이 말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공유했었는데, 하나의 풍선에 꼭 저기에 뭐 의미를 뒀다기보다는 그런 그 풍선에 여러 중첩된 이미지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좀 조명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배우께 묻겠는데요.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배우와 작업해본 소감 들려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는 천국 배우이자 이제 소리꾼인데요. 이렇게 연극 배우들이랑 같이 하는 느낌, 뭐랄까. 아무래도 같은 분야의 이제 소리꾼들끼리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소리하는 사람들은 뭔가 서사를 이야기해주는 스토리텔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수의 역할이 많이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래 테크닉적인 면이나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음악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도 좀 치우쳐질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극 배우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어떠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깊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흥미로운지,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그거를 흥미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평소에 이제 이렇게 막 요즘엔 또 더 그렇잖아요. 이제 세상이 워낙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좀 어떤 한 가지에 좀 진지하려 치면 사람들이 또 진지한 얘기 하네, 아니면 또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막 무겁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남발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끔씩 저도 이제 쿨해 보이려고, 그래 나도 난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나 쿨하게 사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다들 그 안에 굉장히 그 진지한 내면에 어떠한 고민이나 질문이나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굉장히 가지고 그거를 같이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연극 배우랑 작업한다는 걸 떠나서 또 이 양정욱 배우님과 양조아 배우님, 그리고 또 연출님하고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좀 제 안에 스스로 내면에 대해서 좀 지그시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거리낌 없이 내비쳐서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혹은 다른 점이 있으면 서로 흥미롭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지그시
그럴 시간이 너무 없는데 요즘엔 다들 바쁘니까 뭔가를 지그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번에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좋게 얘기했죠? 일단 저희가 뭐 공연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작업 시작하면서 이제 배우들도 이 기본적인 장단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만남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단 워크숍도 하고 같이 이제 배우들이 소리를 해주면 배우들이 장단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너무 귀호강을 해서 참 행복했고요. 평소에 이제 뭐 창극이나 판소리 무대 가면 좀 큰 무대에서 이제 마이크를 통해 듣는데 저는 사실은 직접 이렇게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취향인데 제 앞에서 이런 소리꾼들이 좋은 소리들을 해줘서 너무 행복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소리꾼은 좀 오래 전부터 좀 단단하게 어떤 전통적인 훈련들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떤 편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고지식할 수 있게 뭔가 좀 이렇게 탁 어떤 정도를 딱 하고 뭔가 덜 유연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선입관이 있었는데 사실 만나봤을 때 두 배우님이 굉장히 유연하고 열려있고 어떤 시도들이나 이렇게 같이 창작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함께 잘 저희랑 가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네. 안녕하세요. 연극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태어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거 그냥 그 자체로 보였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기쁘다, 헤어져서 슬프다 보다는 그냥 사랑을 했다, 헤어졌다, 끝났다 이거 자체로 보여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은 인물들에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토끼탈을 쓰신 이제 배우님은 인물은 뭔가 처음에는 환상 속의 세계, 내면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토끼처럼 저희가 그 토끼를 쫓아가잖아요. 환상 속에서 그 토끼 같은 인물이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탈을 벗으시고 다른 현실 세계의 이제 남자분과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빨간색 옷 배우분을 현실 세계의 남자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 토끼탈 쓰신 인물은 현실 세계 인물인지 환상 속 인물인지 궁금했고요. 또 이제 장서윤 배우님이 이제 유일하게 다른 배우님과 소통을 안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배우님들은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을 하고 서로에게 느낀 대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장서연 배우님만 따로 뭔가 자기 내면에서만 나오는 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또 저분은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업을 하면서는 어떤 기본적인 텍스트를 갖고 출발한 게 아니라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에 대해서 항상 계속 좀 고민들을 하고 저희가 어떤 장면이나 이런 배치들을 하면서 연출님이 어떤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라고 좀 읽어주는 일들을 하고 또 거기서 저희도 좀 조정해 나가서 이게 딱 어떻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어떤 특정한 아주 명확한 규정을 단단하게 공유한 채 진행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좀 느슨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의미로 계속 연출님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 저런 의미인 것 같다, 이런 인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현실이고 어떤 사람은 환상이라고 정하진 않았고요. 모두가 현실일 수도 있고 모두가 환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서윤 배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홀로 있는 인물로 보였던 것은 아마도 서윤 배우가 고른 시와 작창한 어떤 노래의 성질이
아마 그런 인물로 좀 더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이제 시를 고르고 작창도 직접 하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어떤 한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의 어떤 개성이 서혜은 배우가 골라온 시들이 저는 굉장히 좀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걸 작창을 해봤을 때도 이거는 뭐 이렇게 내주시는 시가 아니라 혼자 이렇게 독백한 듯한 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물이 아마 창조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 한 분 더 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여러분이 손을 드셨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 맨 앞에 계신 관객분에게. 네. 이게 되게 그 모든 장면마다 다 열려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 한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창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저 폭죽이 탁 터지면서 식탁에 이렇게 되는데 딱 상여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간 그런 부분이어서 혹시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어떤 장면에 이제 제가 느낀 거고 어떤 장면에 관객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 부분을 따로 장치하신 게 있는지 그런 거 좀. 분명히 어떤 이미지들은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폭죽 같은 경우에도 그 상여 이미지는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멋진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 폭죽을 터트렸을 때 우리는 폭죽 터트리면 와 하고 신나하는데 그게 사실 불이 막 빨간색 조명이 비치면서 막 다들 어떤 상태로 막 가잖아요. 근데 그게 기쁘고 즐거운 축제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좀 그게 전쟁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그 전쟁과 같은 어떤 뜨거운 장면. 그래서 이제 그런 폭죽의 이미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죽음과도 그 아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나중에 다 마치 태우는 것 같이 여기를 한번 싹 치워서 태우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감각. 좀 있어요. 그다음에 토끼가 이렇게 개가 죽었다는 여자의 시를 듣고 가서 기대고 서로 안는 어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그게 어떤 뭔가 위로나 혹은 나의 생명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로를 겪고 났을 때 다시 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저희가 열려있긴 하지만 그 하나의 이미지에 더 파생될 수 있는 감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감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식의 공유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몇 분이 더 손을 드셨는데 갑자기 마지막 질문 받겠다고 하니까 손을 드셔서 질문 안 하시면 아쉬울 것 같은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게요. 저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작품 너무 잘 봤는데 저는 그 개가 죽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노래하시고 그 다음에 그 토끼 그 분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또 그 마지막에 그 두 파트가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거를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 개가 죽었다고 한 거하고 그 다음에 나온 노래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같지는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감정선 자체는 전 되게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저도 막 되게 제 감정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내용이 반복되는 그래가지고 왜 두 번째 거는 그 반복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왜 첫 번째 그 두 개는 다른 건데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런 건지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 세 가지가 다 그 파블 네루다의 시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 그게 변형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내 개가 죽었다라는 시는 변형을 안 하고 거의 원문 그대로 약간
약간의 번역 수정, 어미 수정과 번역 수정은 있었는데 원문이 거의 그대로 사용되었고요. 그 뒤에 나온 너의 노래는 원래는 그게 슬픔에게라는 작품이죠. 네, 슬픔에게 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시를 저희가 공동으로 다시 썼어요. 같이. 이 과정이 좀 재밌고 특이하기도 한데 저희가 슬픔에게를 읽고 그 슬픔에게를 5명이 둘러앉아서 슬픔에게를 읽은 다음에 그 슬픔에게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다른 네루다의 시어를 마음대로 얹을 수 있는 즉흥 시를 서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읽고 누가 읽을지 언제 모르기 때문에 눈치 게임으로 이렇게 한 행식, 연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슬픔에게를 내 배우가 읽고 함께 만든 그 순간에 나온 문장들을 제가 다시 정리하고 또 서윤 배우가 그걸 다시 소리를 만들 때 다시 만지고 해서 나온 게 너의 노래고요. 돌아온 방랑자 그 뒤에 나온 시는 네, 원문 그대로 거의 사용이 됐습니다. 내 개가 죽었다랑 슬픔에게는 정말 다른 시고 사실 연결될 수 없는데 저희가 신으로 만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을 지으려고 의도를 하여 네, 그 시를 말하고 관찰하고 보고 그 슬픈 감정에게 노래를 하는 것처럼 연결을 한번 지어봤고 돌아온 방랑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를 낭독하는 것과 소리가 어떻게 다르게 한 시를 가지고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정욱 배우가 시를 낭독한 뒤에 평양 배우가 이렇게 시를 읽을 때 양정욱 배우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막 말했는데 그 내가 방금 말한 생각을 다시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보는 듯한 그리고 그것이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갖고자 네, 그렇게 같은 시를 다르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극장 찾아와 주신 네, 작품 관람하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관객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